상단 쪽에 없나요? 예, PDF 동영상 삽입을 했거든요. 뭐 안 되면 넘어가죠. 뭐. 제품 소개하려는 건데. 예,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레대 정병국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그리드 600은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파워레이트고는 브랜드 슬로건이고요. 즉시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저희 본체하고 배터리팩 사진인데, 저희가 이거는 2020년 독일 레드다 디자인 어워드 출품에서 제품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한 3분짜리 제품 홍보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잘못 만들어서 재생이 안 되네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전력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기 사용이 좋기 때문에 별 이런 걱정이 없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피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한번 전력망에 따라 구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온그리드 전력망 있는 쪽에는 한 60억 명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언리라이블 그리드는 또 8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전력망이 없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 한 10억 명이 살고 있고요. 8억 명, 10억 명.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독립형 태양 발전 시스템, 소형 태양 발전 시스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공부하는 수단으로서요. 태양광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자원의 편재성이 제일 고르게 분포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크그리드는 뭐냐면은 태양광 발전 담보적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전 전력망과 전력망 없는 지역에서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 그리고 공공수 스포츠 레저 활동에서 전력을 제공해주는 작은 제품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출력 전력 공 측면에서 보면은 저 바깥에 제품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상단이 본체이고요. 동영상이 없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이 배터리 팩입니다. 상단이 6개 출력 포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쪽에는 태양광 가로등 포트가 있는데, 그거는 등을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일출일몰에 따라 점등되고 소통되는 제품입니다.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우리가 말해서 모바일 급속 충전 기능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단 이건 전부 다 DC 출력만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 AC 출력은 왜 없냐? 근데 저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은 오프그리드 지역에서는 DC 가전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AC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인버터 비싸지 않으니까 그거 달아서 쓰면 됩니다. 발전량의 확장. 또 한 가지 제품의 특징은 이것이 지금 기본 시스템인데요. 스타트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는 더 많은 발전량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태양광 패널을 추가로 2대까지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240W까지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C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보조적인 기능인데, 만약에 태양광 패널과 AC가 동시에 연결됐을 경우에는 충전의 우선순위는 태양광 패널에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발전이 안 될 경우에만 AC 충전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전량 확장. 상단이 본체이고 그리고 배터리 팩인데,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 저장 용량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추가해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처음에는 기본 시스템을 구입했다가 전력량이 더 수요가 커지면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존 제품에 기반해서 패널이나 배터리백을 추가함으로써 발전량과 충전량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설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초기에 개발한 건 상업용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력이 필요한 설치 환경에 따라서 이 범용 브라켓을 이용해서 수직면이라든가 수평면 등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의 경사각을 조절해서 발전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제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받은 국내 해외 판매를 위한 인증입니다. 이 독특한 인증과 지적자 상권인데, 이
독특한 것만 설명드리면 UN38.3하고 MSDS는 저희 제품의 주력 시장은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인데 저희 제품이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위험물로 분류가 돼서 그걸 해외 육상이나 항공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해외로 제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의 경쟁력을 좀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이게 대표적인 그 외국에서 팔리고 있는 흔히 SHS라고 부르는데 솔라움 시스템 그것과 비교를 한 것인데 저희 제품의 경쟁력 확장성과 범용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전량과 충전량 확장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것들은 소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본체 안에 들어있어서 사용자 본체를 뜯어서 배터리 교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충전장도 디폴트의 그 태양광 패널만 사이즈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범용성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 그 사용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거는 그 5개에도 설치가 가능한데 이 기존 제품은 대부분 패널은 밖에 있다 하더라도 본체는 실내에 두고 쓰는 것을 전제로 개발했습니다. 그럼 저희 거는 5개 쓸 수가 있고요. 가격은 1,600불. 근데 제 희망은 뭐냐면은 제가 좀 더 규모가 굉장히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격은 더 낮출 생각입니다. 제가 경험상 보면 가격만큼 가장 강한 경쟁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기존적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존 제품 대체, 요즘 뭐 탄소중립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이런 유리 발전기 그리고 소형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속가 에너지고 그리고 발전 충전 항상성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 제가 이 앞전에 태양광 가로등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만 조달청의 가격 고지가 상당히 좀 고가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을 가지고 태양광 가로등을 만든다고 하면 기존 제품 60%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계량 태양광용 시스템.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광 가로등인데 저희 제품을 만약에 지자체가 설치를 한다 그러면 공원에다가 조명도 제공하고 CCTV 설 수 있고 산책객들을 위한 충전기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다계량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걸 계속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제품은 고정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빌러티를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시안을 개발 중인데 제품 디자인 시안 중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로서는 이 제품의 그 시장을 고정뿐만 아니고 오프로드 이동 환경에서 레저라든가 구조군한 생산 농업 활동에서도 일시적인 전력 소요가 필요할 때 저희 제품을 쓸 수 있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제품이 나오고 한 10월에는 이 모바일 팩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세계 시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에게 좀 낯선 시장입니다. 저희 제품이 우리나라에 뭐고 필요하냐. 사실 제가 목표하는 주력 시장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오프로드 기반이 큰 미국이나 호주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유보다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좀 큽니다. 20조 원 규모의 한 30% 성장하고 있고요. 현재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불안전한 전력망과 전력망 없는 지역에 18억 명 중에 4억 2천만 명이 SHS를 사용하고 있고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독립형 태양광 OGS라고 하는데 단순히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용도로 쓰자. 농업, 산업, 상업 분야에서 이런 거 펄스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증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사업화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7월 1일 날 저희 제품을 공식적으로 국내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가 저한테 전화해 보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덕분에 해외 그 바이어들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많은 화상 상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했고요. 지금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엑스포는 이제 국내에서 개최된 것들 여기에 계속 참석을 해서 국내 주로 바이어들은 공공기관 그런 쪽과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유통 채널은 먼저 자체 웹사이트 알리바바에 저희 제품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입점이 되어 있고 그 고비즈 코리아, 바이코리아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벤처 나라에도 제품이 입점이 예정된 제가 바빠가지고 아직 상품을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곧 이쪽에도 상품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걸 뭐 제가 추정 재무제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먼저 봤을 때 제가 향후 1년간 국내와 해외를 통해서 약 16억 원의 매출 목표입니다.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세계 시장의 규모에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0.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어떤 그
해외 시장의 유통 파트너든가 개발 파트너를 만나야 따라서 또 시장은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은 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이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은 현실적으로 1년간의 저 정도 매출을 달성하고 향후 성장을 위해서 4억 원의 시드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제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그리고 개발력을 충원하는데 이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굉장히 작습니다. 대표자인 저 한 명하고 현재 개발자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업 기획과 마케팅 담당하고 있고, 개발자는 주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드 같은 나머지 것들은 아웃소싱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제 소비자 가격을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예, 소비자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거 수출 시장 가격은 제가 환율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현재는 1,550불 정도로 하고 있고요. 국내 가격은 185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판매하신 이력이 있으신가요? 예, 최근에 2대 팔았습니다. 아, 그건 예. 이제 캠핑용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그게 아니고 캠핑용으로 파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거는 현재 제품 고전 제가 저희가 좀 동종업계인데 에너지 개발 기업 쪽에 팔았습니다. 그쪽에 중동 바이어들하고 그쪽에 논의하면서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현재 제품은 캠핑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공기관용으로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 디자인이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예. 가격대도 한 그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피탈사를 껴서 이제 홈쇼핑으로 한번 출시를 하시면 예. 좀 이제 재고 부담 없이 일단은 크라우드 펀딩 후원형 같이 이제 해서 좀 B2C로 나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요 디자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먼저 좀 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해외도 뭐 열리면은 해외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런 파트너만 잘 만나시면 충분히 뒷단은 다 알아서 해서 이제 국내 B2C를 한번 뚫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공교롭게도 제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11월 2일에 대형 IP 페스티벌에 국내 바이오 상담하는데 CJ ENM이 저희 쪽에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잘 성사가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B2B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워낙 작다 보니까는. 그래서 또 된다면 B2C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C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이 모바일팩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것들은 고정이기 때문에 캠핑에서 사실 이거를 거의 이 정도 본체 배터리 2개 무게하면 22kg 되거든요. 이거를 차 싣고 다니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배터리팩 안에 있는 순수한 배터리 무게만 4.5kg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으셔서 오늘 우리 이레드 발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문화 주식회사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소중한 무공의 나라를 만드는 소셜 벤처 기업 소문화 대표 송종원입니다. 신선식품 배송을 필두로 한 새벽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톤 냉동능량 탑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품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냉동기를 가동을 해야 하는데, 냉동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시동을 켜야지만 냉동기를 가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다가 공회전하는 트럭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인의 25%는 경유차에서 나타나고 있고, 하루 5분 공회전으로 인해 연간 미세먼지 6.4톤, 이산화탄소 93,000톤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지출 내역 중에 유류비 비중이 40.4%로 월 평균 수입이 490만 원인데 이 중 130만 원이 유류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하루에 2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화물차에 나타나는 소음은 약 100에서 120데시벨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무시동 차량 배터리 전장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차량 내에 배터리 세트를 구비를 해서 상하차 시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제 냉동기를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배터리 제어 기술입니다. 저희 시스템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량 내에 배터리 두 세트를 구비를 해서 배터리 A세트 사용 시 B세트가 충전이 되고 B세트 사용 시 A세트가 충전이 되는 독립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며 저희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급속 충전, 수명 향상, 고출력, 실시간 제어 관리, 과부하가 없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ATP 인증 기준 정차 중에 2시간 동안 31도에서 영하 19도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저희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트럭 공회전 시 연료 소비량을 시간당 2리터, 일일 사용 시간을 3시간, 한 달 평균 운행일을 25일, 유류비를 리터당 1,450원으로 보았을 때 약 260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 5년 동안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약 1,300만 원 유류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 고객은 제품 이용이 1년 경과한 시점에서 구매비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차 한 대당 연간 약 3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엔진 서버식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의 약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차 중에 공회전을 해야지만 냉동기를 가동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유류비가 발생하며 대기 오염, 엔진 소음, 엔진 출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PCM 충전식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필요하며 전용 주차 공간과 그리고 온도 조절을 한번 세팅을 하면은 온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증가하며 그리고 비싼 설치 비용으로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는 제품으로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기 냉동 탑차입니다. 냉동 탑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거리가 100km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차량에 이제 물건을 싣고 그리고 냉동기를 가동했을 때 이제 100km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비싼 설치 비용으로 아직은 이제 차주들이 별로 선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현재 가동기인 현 시점에서 급속 충전이 가능하며 공회전이 필요 없고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경제성 제품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로드맵은 자동차 제조사, 물류업체, 지휘차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대 1차 벤더와 지금 2018년부터 지금 포터2 옵션으로 납품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이제 SK 인천 네트워크 하우스 입점을 통해 판매, 장기 임대 공유 서비스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인천에 입점이 되어 있고 전국에 있는 22개의 화물차 휴게소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농협 물류와 지금 삼성 웰스토리에 지금 시범 운행 중에 있고 삼성 웰스토리에서 추가 확장을 하고자 지금 계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보시면은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냉동 냉장 탑차 같은 경우는 약 23만 대. 그리고 매년 등록되는 냉동 냉장 탑차는 약 12,00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까지는 이제 시범 운행으로 보고 있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년 이내 냉동 냉장 탑차 시장 점유율의 10%인 약 60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소셜 임팩트를 보시면 매출 목표 대비 전체 유류비를 약 500억 원을 절감할 수가 있고 전체 이산화탄소를 약 7만 6천 톤을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실사의 모습이고 저희는 이제 기술 기반의 이제 기업으로 현재 6명이 이제 기술 기반의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추가로 계속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연구 개발을 보시면은 현재는 무시동 냉동 탑차에 이제 특화되어서 이제 시장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접근했는데 저희가 지금 넷제로 이제 탄소 중립 센터를 통해서 이제 넷제로를 이제 개발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제 2년차 과제로 이제 전기 트럭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저희 시스템과 그리고 DC 컴프레셔에 대해서 이제 추가 R&D를 이제 빅3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선박용 친환경 발전 시스템 그리고 이동식 모빌리티와 ESS 이제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 7월에 개인 사업자를 설립을 해서 2020년 1월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2020년 4월에 이제 중기부 빅3 분야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R&D를 하고 있고 2020년 6월에 SK 이노베이션의 SVT 임팩트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이제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2021년에는 농협물류와 이제 삼성 웰스토리의 시범 운행 중에 있으며 2021년 9월에 네,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 펭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은 총 9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희망하는 이제 투자 금액은 약 20억 원으로 보고 있고 인건비와 이제 마케팅비, 시설 자금, 연구 개발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시장에 뭐 같은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배터리팩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네. 근데 그 업체들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뭐 경쟁력이랄까 이런 게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은 이제 배터리에 대한 효율이랑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화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 기술력이고 이제 현재는 1톤 냉동 냉장 탑차에 적용을 해서 이 시장을 뚫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진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현대 벤더나 이제 기아 벤더에도 이제 다 뚫어놓은 상태고 이제 저희는 이제 팔로 확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 경쟁사를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있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종류의 제품이 뭐 결국은 산업용이고 자동차에서 쓰이는 전장용인데 뭐 내구성이랄지 아니면 뭐 사양이랄지 뭐 성능 뭐 여러 가지 그 비교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잠재적으로 경쟁하게 될 다른 종류의 배터리팩 회사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경쟁 포인트고 기술적인 부분, 기술 외적인 부분 포함해서 그 중요한 경쟁 포인트에서 어떤 강점을 현재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또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될 우리 뭐 구조상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생소한 시장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전장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 포인트가 뭔지가 좀 궁금해서 네, 중요한 경쟁 포인트에서 어떤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해 갈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물류업체에서 전부 90% 이상이 이제 엔진 구동 방식으로 이제 공조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SG 경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대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 시스템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특화가 되어 있고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 바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은 1톤 탑차로만 이제 특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한 향상과 그리고 이제 컴프레셔 부분, 이제 컴프레셔가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그 기술이 없습니다. 일단 DC 컴프레셔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자체에 특화된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연구 개발해서 좀 더 이 부분을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소문화 주식회사 발표 종료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식회사 킴스테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능성 천연 소재 및 패브릭 벽지 전문회사 주식회사 킴스테크 김진규입니다. 여러분, 실내 공간에서 벽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집 증후군이나 아토피 같은 유해 환경 물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벽지 시장에서 선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의 1위는 럭셔리하면서 이쁘고 아름답고 개성 있는 벽지, 그리고 건강하면서 안전한 벽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은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라고 부르는 PVC 소재의 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전부 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자랑하지만 결코 친환경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PVC 소재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환경 호르몬 문제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PVC 대체 제품으로서 패브릭 벽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브릭 벽지라는 것은 천연 소재의 원단으로 만든 벽지입니다. 원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특유의 아름다움과 심리적인 편안함 때문에 고급 벽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브릭 벽지는 사용과 관리가 불편하고 시공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능의 한계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 이번에 킴스테크에서는 디자인과 기능을 맞춤 주문할 수 있는 천연 소재 패브릭 벽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크나 울, 면 같은 천연 소재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물, 불, 힘, 미생물에게 강하게 가공을 했습니다. 이 소재의 뒷면에 종이를 부착하면 패브릭 벽지가 되고 다른 소재를 부착하면 신발이나 가방의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 사업은 확장 가능성에 굉장히 유리합니다만 지금은 패브릭 벽지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저희들 제품은 천연 소재와 친환경 공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주 환경 제품입니다. 그리고 난연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안 붙을 뿐만 아니라 불에 붙더라도 종이 타는 냄새나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물이 묻었을 때 젖은 걸레로 닦아낼 수 있게끔 해서 사용과 관리를 편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도배도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천연 소재 벽지는 항상 곰팡이가 문제됩니다. 곰팡이와 미생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끔 특수 바이오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벽지 제품을 저희들은 3개 제품군으로 형성했는데, 먼저 누에 꼬치가 만든 천연 소재로 만든 오리지널 실크 직물 벽지, 그리고 두 번째는 면 소재를 만든 엠보싱 무늬가 있는 패브릭 벽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이를 재활용한 패브릭 벽지, 이렇게 3개 상품군으로 제품화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패브릭 벽지의 다른 경쟁사 대체제들과 비교해 볼 때 최고가에서부터 중가까지의 상품군에 배타적인 그리고 차별화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과 국내외 제품과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과 소재나 방염 성능, 디자인 개발 능력, 그리고 사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 있어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벽지 시장은 국내 같은 경우 4,500억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급 벽지 시장은 약 1,0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굉장히 확대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패브릭 벽지 시장을 세계 시장으로 넓혀 봤을 때는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고 충분한 규모의 시장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패브릭 벽지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침투를 시장에 하고자 합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저희들은 B2B 형태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모델하우스에 부착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옛날에도 저희들이 했던 식으로 벽지 브랜드의 OEM식으로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2C 시장으로는 재래식 대리점을 통한 유통망과 DIY 제품으로 대형 유통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터넷 판매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적극 젊은 피를 수혈해서라도 이 시장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내 시장이 안정되면 저희들 본 궤도인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상담이 조금씩 진행됐던 브랜드의 각국별로 OEM으로 저희들 납품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총판을 두고서 패브릭 벽지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은 맞춤 주문 벽지가 가능한데 인터내셔널 호텔 체인점에 그들이 원하는 사양으로 디자인으로 고유의 벽지를 납품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제품 출시 후 2년 내로 약 2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규모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확인한 후 저희들이 설비 투자를 통해서 매스마켓과 수출 물량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지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또 더 잘할 수 있는 실크 제품 사업을 추가를 해서 5년 후에는 최소한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은 약 5억 원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기계 설비와 초도 물량의 2억 5천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실 이런 투자 유치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대단한 회사에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자랑스러운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정말 패브릭 벽지 그리고 천연 소재 이거 하나만큼은 세계에서 최고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같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금의 절실함이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윤활유가 같고 충분한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킴스테크는 2017년도에 재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올해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 부산 사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있는 곳이 특이한 것이 첨단 신발 허브센터에 사무실과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을 소개해 드리면 대표이사인 저는 약 30여 년간 섬유 관련 일을 해온 생활용 섬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산, 영업,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세 분은 각 분야의 최고 베테랑이라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NET 세계 인류화 제품 인정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실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실크 패브릭 벽지로서 LG 지인이란 브랜드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상회의장뿐만 아니라 대표 건물에 진짜 실크 벽지로 또 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개발로는 지난해 나이키 기준을 만족하는 실크 신발 소재 개발을 완료를 해서 올해 베이클리 슈즈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세상에 진짜 실크 신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폐지를 재사용한 엠보싱 무늬가 있는 기능성 종이 직물 벽지라는 개발로 2년간 3억 원의 연구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특허면은 본 사업을 하는데 LG 벽지 어디가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후발업체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킴스테크는 기능성 천연 소재 및 패브릭 벽지 전문 회사로서 세계에서 1등이 되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개발한 벽지들을 밖에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시면 바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그 고급 그 벽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소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존의 벽지를 다들 실크 벽지 하는데 실제 실크 벽지는 정말 죄송합니다. 국내에서는 오직 저희들 한 집밖에 아직까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벽지가 실크 벽지라는 PVC 벽지였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보시는 질석 벽지, 지사 벽지, 그 다음에 합지 벽지 이런 식으로 제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패브릭 벽지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는 브랜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고급 벽지에 비해서는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미안합니다. 가격적으로는 물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기준은 종이벽지 기능성이 없는 합지나 이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들 직물벽지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대신 저희들이 비교한 거는 방염 성능이 있는 기능적으로 저희들과 비슷한 PVC 벽지와 비교해 본 그런 밑에 가격 단위입니다. LG 지인 OEM을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를 설립하시기 전에 좀 이런 벽지 OEM 사업을 하셨었던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재창업 회사입니다. 그 전에 벽지 LG의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벽지만 잘하면 됐는데 다른 큰 아이템을 손을 대다가 사업적인 아픔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창업을 해서 저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료 수급 같은 거는 어떤지 국내 그런 실크를 수급받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본 고향부터 저희들 가업이 실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남 진주가 세계 실크 5대 집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50이잖아요. 네네. 평당 이제 50인데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고급형 주택에서는 해외 거를 많이 쓰지 않을까요? 국내 거에서 이렇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가격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 또한 매일 제품을 개발하면서 질문해 주신 그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게 우리나라의 벽지 생산 기술이나 디자인 개발 능력이 거의 세계 수준에 가 있습니다. 이제 대신 특이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디자이너 제품을 못 따라갈 뿐이지 기술이나 다른 어떤 제조 공정이나 이런 거는 벌써 우리나라 벽지 수준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생산은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자체 생산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설비를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이 원단 자체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나 특히 면 같은 경우는 저희 주변 지역에 면 제품이 그 원단이 생산됩니다. 그 원단을 가지고서 기능성과 벽지나 만드는 공정은 저희 자체 공정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참고로 그 공정을 가진 곳이 어디도 없어서 힘들게 그 공정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공정 특허는 좀 해두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킴스테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엑스큐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큐브 대표 송기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가장 초기 기업 같습니다. 저희가 4개가 없는데 하나는 매출이 없고요. 또 하나는 대출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제품인데 현재 시제품은 저희가 R&D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블레이드 폭력은 레이저가 어떤 거죠? 블레이드 폭력은 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풍력 발전기를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뭐냐 그러면 제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풍력 발전기가 선풍기 같이 빨리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들어오는 풍력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전환 효율이 최대 36%가 됩니다. 선풍기 같이 빨리 돌아간다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풍력 발전기는 그렇게 선풍기 같이 빨리 못 돌기 때문에 일반적인 효율이 한 9%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날개와 날개 사이로 대부분의 바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양력 원리상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일반적인 풍력이 1회전 할 때 4에서 한 6초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4초라고 하면은 1초당 바람은 12m로 통과를 하는데 블레이드는 4분의 1밖에 안 돌아요. 그러면 한 바퀴를 다 돌면은 저건 48m/s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바람 에너지 91%는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력 방식을 이용한 풍력 발전기의 최대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풍력 발전기는 사용 효율이 한 20년 정도 뒤에 이런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이 블레이드가 뭐냐 그러면은 그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에다가 에폭식 수지를 붙여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면은 폐기가 곤란해서 미국에서만 한 8,000개 정도를 이렇게 매립 방식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거 처리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현재 해상 풍력이라든지 육상 풍력이 계속 늘어날수록 최대 1년에 20만 개 이상을 매립하든지 이 처리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양력 방식은 날개 블레이드 회전 때문에 생기는 소음이랑 고주파 때문에 민원 문제 때문에 현재 그 유상 속에서는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풍력이 계속 부딪힐 거예요. 이거는 해상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해상도 이 소음과 고주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앞으로도 풍력의 전망이 이걸로 계속 발목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인데 산악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게 생기면 이렇게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블레이드가 한 30m에서 60m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산을 올라갈 때 주변에 나무를 다 잘라야 됩니다. 환경을 너무 많이 훼손시켜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국내에서 그렇지만은 새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블레이드 폐기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력 방식인데 양력이 아니라 항력, 바람을 가두는 방식이거든요. 기본 원리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B52가 착륙할 때 지금 낙하산을 피거든요. 낙하산에 이 저항력을 가지고 이제 B52가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항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원리인데, 이건 저희가 이제 테스트 샘플입니다. 이걸 보시면 원리를 가장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길으니까 제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급조해서 좀 만든 건데, 실제 현재 시제품 만들고 있는 디자인은 이게 아니고 좀 더 이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저희가 초기에 제출하는 서류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저희가 공개는 안 하고 좀 이쁘게 다시 디자인을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R&D 자금이 저희가 8월 달에 집행을 받아서 현재 2달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도는 많이 안 나가고 있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완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허를 한 달 만에 받았어요.
저번 주에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저희가 8개 항 중에서 하나도 저희가 어떤 그 삭제항 없이 8개 항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허 출원은 많이 해봤는데 한 달 만에 받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빨리 받은 거죠. 저희가 이제 이후 거는 저희가 이제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현재 대관령에 있는 풍력 발전기가 수명이 다 돼가고 있어요. 육상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모든 풍력 발전기가 앞으로 짧게는 5년에서 10년엔 다 다시 새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주민 민원 문제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계속 다시 하겠죠. 근데 주민 민원 문제에 계속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저희는 소음이 없어요.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폐기물이 없어요.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 풍력보다 7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싸게 할 수가 있어요. 산에다 설치해도 사람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게 만들어도 같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R&D를 할 생각입니다. 한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보고 있는데 한 3년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R&D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R&D 위주로 해갖고 초기 단계에 풍력 발전기를 좀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장성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아주 초기 단계라서 뭐 드린 말씀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 받겠습니다. 그 블레이드가 없이 풍력 발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제 모터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아니면 그 모터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엔진으로 보시면 돼요. 이기통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수직 운동으로. 이게 수평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뒤집힌다 그래서 보면은 이기통 실린더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축이 그 위쪽에서 저희가 돌아가게. 그럼 아까 전에 이렇게 이런 식의 운동을 하는 거를 이제 다시 운동을 바꿔서 이제 모터를 돌려주시는 거죠. 저희가 축이 돌아가게끔 해놨는데 나오진 않거든요. 저기 한 12V짜리 조그만 이렇게 발전기를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자체는 엔진 실린더 같이 왕복 운동을 하고 아래쪽에서 얘가 돌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리트랙터 기어를 써가지고요. 이거 돌게 하는 회전하는 건 지금 현재 전혀 문제 없고 현재 저희가 테스트까지 다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저희가 일단 원리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라고 이렇게 작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전자 제어시 트윈 에어 튜브 이게 제목을 해서 이렇게 흩어서 찢어서 보면은 저희 제품이 싹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전자 제어로 얘를 컨트롤한다는 뜻이거든요. 좌측 우측을 전자식으로 해서 간단한 방식이죠. 해가지고 얘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서 왕복 운동을 만들어서 실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기술이 좀 받으셔서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 개발한. 근데 뭐 대표님께서 과거에 연구개발 쪽에 계셨나요? 풍력 발전. 10년 전에 저희가 그 애기평 쪽에 사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 뭐 녹색 산업 때문에 막 하다가 그때들 아마 중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 저희도 같은 케이스로 중단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대략적으로 기존 풍력 대비 뭐 면적이라든가 이 차지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지수는 7배, 그러니까 효율이 7배가 높다 그러면 사이즈가 7배가 작아도 되죠. 기존에 뭐 7m짜리면 우리는 1m 정도만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효율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의 블레이드는 날개와 날개 사이로 바람이 다 빠져나가는데 저희 항력 방식이니까 바람이 안 빠지게 지금 가두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 사이즈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7배가 더 높은 거예요. 이런 지수. 그럼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은 보통 이 유니슨 이런 걸처럼 이제 가실 건가요? 일반적으로 베스타스가 다 풍력 발전기를 다 안 만들어요. 베스타스도 타워 따로 만들고 블레이드 다 정주거든요. 저희는 생각이 R&D 중심, 연구소 중심으로 하고
어떤 그 컨소시엄을 해서 풍력 사업을 한다는 게 목적이고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풍력의 어떤 기본 생각을 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기본 개념 자체. 예. 그러니까 기존의 블레이드 방식 말고 그 방식 말고 항력으로도 된다. 그러면 민원도 없어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가격도 싸게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저희는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풍력 발전소의 어떤 그런 소음 문제가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업계에 널리 알려진 그런 문제잖아요. 그럼 현재 그 풍력 발전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 어떤 접근을 주로 하고 있는지. 현재는 대안이 없어요. 현재 풍력 발전소는 블레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양력은 원리상 이 소음이랑 고주파 진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울산의 해상 풍력이 현재 중단된 이유도 주민들 저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업권도 문제가 있지만은 소음 진동 문제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지상 풍력은 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범 사업으로 태백산, 뭐 소백산 이렇게 해결했지만 얘네들도 20년 지나면은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만 주민들 동의가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목표 1차 목표는 저희가 이제 소음 없고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이게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너무 크면 그 가시성 때문에 저항이 너무 심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산 위에 이렇게 큰 게 돌아가는 거를 싫다는 거예요. 저희는 최대한 작게 해서 소음 없이 조용히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자. 또 하나는 효율 문제.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크게 연구 개발을 하는 것가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서 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를 받으면 좋은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투자를 못 받아도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앞으로는 R&D 사업에 어마어마한 지금 정부 지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폭력적으로 집중을 해서 R&D 위주로 가자. 지금 투자를 받으면 좀 저희가 좀 수월하게 가겠죠. 그래서 R&D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한동안은 연구개발 위주로 할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네, 엑스큐브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발표 캐스트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트맨의 홍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제 금형주조 회사인데요. 저희가 다른 회사들이 할 수 없는 기술을, 특별한 기술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는 이 솔트 코어 다이캐스팅이라는 거하고 구리 다이캐스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솔트 코어 기술하고 구리 다이캐스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둘 다 양산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2023년에 새로 나오는 2세대 수소차에 적용이 확정돼서 지금 프로토를 제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에 있는 파워칩,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냉각기로 확정이 돼서 그것도 지금 프로토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자동차는 이제 양산을 하려면 한 2년 전에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프로토는 이미 이제 프로토 말고 프로토 시작부터 양산까지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12월에 이제 공장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공장을 구매를 해서 이전을 하는데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P1이라 그래서 실제 양산 제품을 만들어서 양산 검증을 하는데 양산하려면 이제 설비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나머지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한 설비가 몇 가지 있어서 그 설비 투자를 받고 그때까지 이제 일부 개발 자금을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게 기술 개발이 아니고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자금이 필요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간단히 회사 소개드리면 이제 저는 금속공학을 전공해서 그 자동차 회사에서 이 다이캐스팅이 시작될 때 1990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다이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 초에 저희가 그 장영실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뭐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고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은 이제 다 됐고요. 그래서 양산 실적도 보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개발 단계는 끝났고 저희는 이제 성장을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이전하고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두 가지 제품은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내년부터는 그 해외 시장에 좀 홍보도 다니고 하면서 세계 시장에 좀 진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형주조 이 솔트코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기존의 자동차 부품들은 다 금형주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진, 유체가 흐르는 제품들은 금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곡면이 있기 때문에 금형이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사형주조를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하고 다 중국이나 베트남 여기서 생산해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금형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해서 굉장히 우선 가볍고 생산성이 좋고 자동화 가능해서 쌉니다, 저희가. 그러면서도 수익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형주조하고 저희 다이캐스팅하고 보면 제품 중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이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얇습니다. 그리고 금형에서 만들기 때문에 가공량이 적어서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사형주조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형주조는 대부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가 비싸서 더 이상 이 산업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거를 자동화하고 기계로 금형을 통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베트남에서 수입해 오는 것보다 저희가 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양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다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제품하고 그 가격 경쟁을 해서 저희가 더 싸기 때문에 수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수익성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제품이 이건데 이게 2세대 수소차에 들어가는 공기 압축기입니다. 이게 왜 그동안은 다이캐스팅을 못했냐면 모터 내부에 이렇게 냉각수로가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냉각수로 형상의 금형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으로만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그 현대차 2세대 이건 승용 14kW 승용이고요. 이거는 수주를 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이 있고 25kW 수소 압축기도 저희가 거의 수주할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딩하는 현대 위아, 한온, 발레오 전부 다 저희가 견적을 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가볍고 싸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저희는 1차 벤다는 아니지만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세 제품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형으로밖에 못 만들었었는데 금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냉각체인데 1, 2 물이 들어가서 1, 2 나옵니다. 이 내부에 이렇게 유로가 있는데 냉각수가 흐르는 유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근데 이음매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두 쪽으로 잘라서 조립을 했었는데 그러면 비용도 비싸지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새죠. 근데 저희는 아예 이음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도 싸고 자동차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성이거든요. 신뢰성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우수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동차 1차 벤더 이 회사는 이제 유럽에 수출하는 회사인데요. 이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여기가 냉각수로입니다. 이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사형주조로는 생산할 수가 없고 너무 비싸고 무거워서 다이캐스팅을 해서 두 쪽을 해서 조립을 했었는데 저희 기술을 가지고 그냥 한 파트로 만드는 거죠. 이음매 없이.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협의. 그래서 요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앞으로 전기차들은 다 이런 인버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버터 시장을 내년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리다이 캐팅인데요. 구리다이 캐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한 7, 8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은 전부 다 그 모터의 회전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도전동기의 회전자를 만드니까 모터 가운데 돌아가는 부분들을 만드는데요. 근데 그 회사들은 이게 단순한 영상을 만들지 기술적인 건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영상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는 이런 복잡한 영상들은 아무도 생산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순동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2018년에 최초로 요게, 그 일본 후지츠의 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냉각기입니다. 요 부분에 CPU가 붙고요. 요 뒤에 이제 힙파이프가 붙어서 냉각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모든 금속 중에 제일 전기전도도가 열전도가 좋은 건 은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입니다. 그래서 은으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만들 수 없고, 구리로 이전에는 후지츠에서 이걸 가공해서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이 다이캐스팅을 통해서 만들어서 납품해서 저희가 잘 몰라서 가격을 좀 싸게 냈는데 원가 절감을 한 70%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후지츠의 그 CPU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개를 양산해서 수출을 했고,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는 양산 실적이 없으면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뢰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의 요 뒤에 보면 그 전력 반도체가 3개가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립이 되면 물이 들어가서 냉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2024년 양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토를 제작하고 있고요. 이게 1차 시제품이고 다음 달에 2차 시제품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분야는 저희가 한 10년 정도 연구 개발을 한 8년 정도에 성공을 했는데, 아까 이런 양산 실적이 없으면 자동차에서 적용이 안 되는데 다행히 후지츠에서 양산 실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는 여기에 없는데 저희가 현대 카파 1.5 엔진, 그 터보차저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솔트코어로 만들어서 납품 지금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소차 전기차에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주족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요즘에 괜찮은 인력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오랫동안 그 요거는 좀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차에도 뭐 기술 컨설팅하고 뭐 포스코, 삼성전자 이런데 연료체 쪽에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구리 주조 관련해서 이제 구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못 만들어서 시장이 없었는데 요런 구리 제품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뭐 전력을 쓰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저희가 고품질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들은 지금 다 사형 주조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한번 진출을 해보려고 이제 요 양산하는 거 말고 추가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별도의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기술들이 2가지 기술인데, 구리다이 캐스팅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모터 회전자, 그 다음에 그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냉각 부분, 인버터의 냉각 부분, 이런 부분에 적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샘플 또 하나 의뢰받은 거는 이제 버스바. 기존에는 다 프레스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싸죠, 프레스가. 근데 프레스는 형상을 단순하게밖에 못 만든다. 그런데 형상이 조금 복잡해지면은 가공을 하거나 용접을 해야 되는데 2가지보다 주조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저희는 분명히 열릴 거라고 보고 샘플 의뢰가 우선 고성능 차종에 대해서 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솔트코어는 말씀드린 대로 냉각, 유체가 흐르는 데는 뭐 사형으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고요.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 공법 자체가. 그래서 자동화를 하면 해외에서 생산하지 않고 국내에서, 왜냐면 자동차 회사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장을 매입을 해서 다음 달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설비도 한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설비만 내년에 투자가 되면 충분히 뭐 매출을 올리고, 여기 저희 사업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쪽에 좀 약해서 저희 목표가 24년에 이제 양산이 23, 24년에 지금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장은 저희가 이제 해외의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 분야에서는 저희가 정말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요 매출 목표 중에 여기까지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이 양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은 뭐 생산 목표가 연 55만 대입니다. 그럼 거의 모든 전기차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모비스에서 받은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요 정도까지는 지금 거의 확정적인 뭐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저희가 그래서 한 지금 200억 정도는 이 기술들하고 해서 지금 수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비 투자가 좀 필요해서 여기 오게 됐고요. 맨 마지막 이게 돼서 발표가 돼서 손님 다 가시고 저희만 남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해외 시장에 좀 진출을 해서 회사를 좀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사가는 공장에서 최소한 500억 매출 정도는 할 수 있을 규모의 공장을 이번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업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한 회사가 쓰면 다른 회사들이, 경쟁사들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도 계속,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 시장이 계속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15분을 다 쓰셔서 저희가 아닙니다. 질의는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뭐 1차, 2차, 3차 밴더, 사실 마진이 굉장히 박한 시장이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그 향후 성장을 하려면 그 수익성 측면에서 좀 퀘스천들이 있을 텐데, 좀 어떻게 그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수익성이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서 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객사 자체가 저희 원가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공장이기 때문에 뭐 고객사가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형 주조품, 이거의 사형 주조품하고 저희 견적하고 한 15% 이상 원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15%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안에서 저희 뭐 수익률은 뭐 그러니까 제조 원가로 보면 한 50%.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가 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이제 물건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싸기만 하면 뭐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뭐 자동차도 모비스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그야말로 경쟁이기 때문에 누가 봐줄 수도 없고, 이 제품이 기존에 이거를
두 쪽으로 만들어서 조립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조립을 하려면 조립면 가공해야 되고 거기 실링해야 되고 조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보다 가격이 한 30% 이상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세게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샘플을 제작을 하고 이거는 이제 발레오라고 미국 그 글로벌 기업이 수주를 한 겁니다. 발레오가 현대에서 수주를 했고요. 발레오는 이 아이템을 갖고 이제 유럽의 수소차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영업이익으로 한 15%에서 한 20%, 15%, 20% 사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캐스트맨 발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투자 설명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